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초래한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로 지자체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채무보증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춘천시가 채무보증을 선 사업에 대해 1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떠안게 되는가 하면 4천억 원대의 민자 사업인 마리나 사업도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잠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가 지난 2010년 설립한 복명 테크노밸리. 동춘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545억 원의 빚을 냈는데 춘천시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동안 갚고 남은 빚은 162억 원, 5%대의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을 내년 1월로 석 달 연장하는 과정에서 탈이 났습니다. 채권자인 투자증권과의 협상 끝에 이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13%로 뛴 겁니다. 이 때문에 춘천시는 선납이자를 5억 3천만 원으로 3억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이자의 부담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이자 좀 낮추기 위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춘천시 사업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내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춘천시는 4천억 원 규모의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 연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춘천시 의회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마리나 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자 자금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 개발 사업과 건설 현장에서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거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 낭비를 촉발한 김진태 지사를 규탄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채권 시장은 물론 증권, 건설업계까지 발칵 뒤집히고 우리 춘천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쯤에서 끝나지 않으면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금융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추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대한민국을 덮친 자금시장 대혼란에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정치권에서 내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금시장 대혼란 상황을 김진태 사태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언이 시장을 뒤흔든 폭탄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발단을 김 지사의 발언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강원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참 어처구니 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김진태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벌써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시공이 중단되는 등 서민 피해가 일어났다며 김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에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총회가 열리는 베트남에서 해외 출장 중입니다. 오는 금요일에 귀국하는 김 지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현 도지사가 아닌 최문순 전 지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역공했습니다. 2,050억 원 채무를 방치한 최문순 전 지사가 김진태 지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냐며 적반하장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최 전 지사는 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 수사에나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제보는 MBC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도로 한가운데 전봇대가 서 있다면 어떨까요? 강원도 홍천군에서 지방도를 확장하면서 도로가에 있던 전신주가 도로 한가운데 서게 됐는데요. 한전과 통신사들의 마찰로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농촌마을 앞에 있는 도로. 전신주 한 개가 우회전 진입로 바로 앞을 막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려던 경운기가 전신주를 발견하고는 크게 돌아 나갑니다. 도로를 막고 있는 전봇대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1.1km 도로에 전신주 5개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야 할 길에 전봇대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깔지 못한 도로는 여전히 울퉁불퉁합니다.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면서 전신주를 뽑아 옮겨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도로 공사가 중단된 곳은 홍천군에만 4곳. 여기에 방치된 전신주는 무려 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공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통행은 불편하고 차선조차 없어 밤에는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랙터가 서로 다 교차가 되질 않으니까 차가 오면 짐을 실었으니까 크니까 그것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죠. 홍천군은 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전신주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은 통신사에 사용 허가를 내준 전신주라며 통신사들이 작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주 철거를 통신이 철거를 하면은 저희는 전주 철거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전신주를 옮겨줘야 기존 통신선을 철거하고 옮길 수 있다며 한전 탓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그 한전도 이제 한전 전주가 심어줘야지 저희까지 그 공간을 파악하고 케이블을 이송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 기한까지 넘기게 되자 홍천군은 전신주 이설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한전주 이설되고 나면 저희 공정에서는 한 일주일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탓을 하던 한전과 통신사들은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 달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민들이 도청사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접근 편리성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강원도가 도민 2,2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41%가 접근 편리성을 꼽았고 비용 경제성 17%, 장래 확장성 14.2%였습니다. 또 도청사 신축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29.3%가 민원 편의 시설이 충분한 청사라고 답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참고해 후보지 평가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10수억 원을 주고 폐교를 매입해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요. 하지만 계획했던 사업이 모두 취소되면서 빈 건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1999년 문을 닫은 평창해안 폐교. 2년 전 평창군이 교육청에 17억 원을 주고 건물과 땅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학교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 평창군이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 18억 원가량을 투입해 사무실과 녹음실,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임대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자마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 건물이 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해당 폐교에 한류사관학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군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고 땅을 사자마자 해당 업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와 다시 협약을 맺으며 이름만 다른 비슷한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 주선자, 일명 브로커가 등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추진되던 모든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겁니다. 예, 한류사관학교도 이제 안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콘텐츠 그거도 지금 이제 안 됐고, 다른 거를 이제 가장 적합한 거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짓던 건물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평창군의 생각인데,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다시 누군가는 돈을 또 이중으로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용도 확정 이후에 마무리 작업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평창군은 건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출연 기간에 위탁을 주는 방안 등을 급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없이 무작정 시작한 폐교 활용 사업이 결국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면서 혈세 낭비는 물론 앞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쌍용 C&E 동해 공장에 지정 폐기물인 염소 더스트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해당 국회의원이 직접 공장을 찾아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쌍용 C&E 동해 공장을 찾았습니다. 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공장에서 지정 폐기물인 염소 더스트를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겁니다. 2015년부터 그러면 지정 폐기물 여기 발장도 하나도 없었고 처리도 안 됐다 그러면 이 발장한 거 다 은폐한 거 아니요? 그리고 다 그 불법 매립한 거 아니요? 당시 공장 내 4곳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맡겼습니다. 분석 결과 이 공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에서 염소는 KS 기준인 300ppm보다 400배가 많은 12,900ppm 검출됐고,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도 각각 최대 2,630ppm과 45ppm씩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노 의원은 지정 폐기물인 염소 더스트를 콘크리트와 혼합해 처리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쌍용 C&E가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서는 납은 평균 53ppm만 검출됐고 카드뮴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불법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업체들은 염소 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정 폐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다. 지정 폐기물을 콘크리트에 혼합해서 공장 내에 불법 매립과 투기한 이 부분에 대해선 관계자가 처벌받아야 될 거다. 이에 대해 쌍용 C&E 측은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외부 기관에 의뢰를 맡긴 상태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 업체의 타격을 우려한 일부 주민과 업체 노조원이 이를 저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강릉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A씨가 지난해 말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재산액과 달리 12억 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 재산 상황을 허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주요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헌 시의원이 발의한 LH의 개발 이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건의안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LH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에 3,300억 원을 투입해 4천억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LH는 개발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10월 강원 지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실사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업황지수는 64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업황지수도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진 6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 지역 업황지수 평균은 제조업 64, 비제조업 61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에게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 안부 전화가 갑니다. 춘천시는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손을 잡고 안부 전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유사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사회적 교류가 적은 어르신입니다. 대화 리포트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현장에 방문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의 경우 영조 31년인 1755년 10명의 화승이 제작해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된 작품으로 섬세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고 정확한 좌우 대칭과 안정된 원근법 도입 등이 특징이라며 보물로 승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사에 보유한 보물은 모두 넉 점으로 늘어났고 속초시도 보물 6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2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시 명주동 일동에서 열립니다. 2014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는 전국 생활문화축제는 올해 강릉에서 개최돼 전국의 생활문화인들이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전국 동아리 마당과 생활문화 공연, 별별 콘서트, 강릉 생활문화인들의 일상을 사계절 테마로 구성한 강릉 생일상, 오감으로 만나는 강릉의 사계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교사 선발 인원이 감소하면서 내년 강원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강원도 공립중등교사와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9.5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선발 인원이 227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이상 감소하면서 경쟁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달 사태를 빚었던 강원도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도 선발 인원 감소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춘천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내렸던 방역지역 설정과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방역본부는 발생농장 매몰 처분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난 시점에 조사한 발생농장 2곳의 환경시료와 방역대한 농장 6곳의 혈액, 환경시료를 검사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 발생으로
농장 발생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방역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구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구 배꼽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한 명이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